챕터 14 전처리기와 분할 컴파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처리기는 프리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소스 파일이 실행 파일까지 가는 요 빌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GCC하고 빌드를 할 때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F5를 누르면 빌드하고 실행까지 하잖아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스 파일을 컴파일 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전처리기라는 게 먼저 소스 파일을 전처리를 해서 임시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파일을 링크해 갖고 실행 파일이 되는데, 이 전처리기, 이 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컴파일 이전에 먼저 처리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전처리기 지시자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include는 파일 포함, 우리 include 지금까지 많이 썼죠. define, 매크로 정의, 이것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undiff, 매크로 정의 해제, if, else, and if, 조건에 따른 컴파일, if, def, and if,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 컴파일, if, and if,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컴파일, 라인, 행번호 출력. 이렇게 전처리 지시자 앞에는 다 샵이 붙어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많이 쓰고 중요한 거 두 가지, include랑 define에 대해서만 해보겠습니다. include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챕터 7 문자열에서 이런 걸 했었죠. 이렇게 include가 들어가면은 요 studio.ir.h, string.h 이런 식으로 여기 헤더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요 헤더 파일을 C를 설치하고 나면 헤더 파일이 저장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 요 헤더 파일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include는 실제로 이 파일을 컴파일 하기 전에, 전처리기거든요. 컴파일 하기 전에 미리 studio.h, string.h 파일을 갖다가 이 자리에다 바로 include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크로가 있는데, 매크로는 이 define으로 정의합니다. 매크로에는 단순 매크로랑 함수 매크로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주로 배열할 때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할 때 썼던 거, 요런 게 단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이 문자열 대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 사이즈를 10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 소스 코드에서 컴파일 하기 전에 이 사이즈라고 써 있는 단어를 전부 다 10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컴파일이 들어가는 거죠. 매크로는 중요하니까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519, 단순 매크로. 먼저 include 전처리기로 std.h를 끼우고, 여기 보면 define 하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end는 요거, define or는 요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int credits, 학점이죠. 학점 수. 그리고 더블 GPA, 이거는 학점. printf, 학점을
학점 수는 하고 scanf credits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printf 학점은 그 다음에 scanf 더블은 %lf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 GPA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 if 학점 수가 120학점 이상이고 and GPA 학점이 2.0 이상이면 졸업 가능. 그리고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printf 더 다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학점 수가 130학점이고 학점이 2.5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2.5면 졸업 가능. 학점이 110학점이고 학점이 아무래도 4.0에 나와도 더 다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end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전처리기에 매크로를 end를 이거 앰퍼센드 두 개를 end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전처리기는 컴파일을 하기 전에 전처리기가 프리프로세서가 요 end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전부 요 앰퍼센드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요 단어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동작합니다. 다음에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매크로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522 함수 매크로. 요건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1.c 파일입니다. include studio.h. 여기서 이제 함수 매크로가 나오는데 define square라는 매크로를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이고. x 곱하기 x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int x는 2 하고 한번 요 스퀘어 매크로를 한번 한 번씩 사용해 보겠습니다. printf 스퀘어 2는 하고 %t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띄워볼까요? 한 가지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스퀘어 3이네요. 스퀘어 3으로 갑니다. 그다음 printf 1.2 스퀘어 1.2 %f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스퀘어 1.2 다음 printf 스퀘어 2 플러스 3 %t 여기다 스퀘어 2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다음 printf
x 이퀄 요거 말고 스퀘어 x 뿔뿔, 책에는 뿔뿔 x인데 x 뿔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값이 한번 나올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스퀘어가 제곱이잖아요. 같은 거 두 번 곱했으니까 3 곱하기 3은 9, 1.5 곱하기 1.2는 1.44, 2 더하기 3이니까 2 더하기 3은 5잖아요. 5 곱하기 5는 25. 그 다음에 x 뿔뿔. x 뿔뿔은 플러스는 이 함수를 어떻게 보면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x를 더해야 되는데 요거 보면 결과가 조금 다르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x 뿔뿔을 했는데 x가 지금 2였다가 x 뿔뿔을 하고 났는데 스퀘어 x 뿔뿔을 호출하고 났는데 결과는 6이고 또 x는 4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문자열 대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3 이렇게 대체되는 겁니다. 여기 띄어쓰기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대체되겠죠. 그래서 3, 3은 9 그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요 1.2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여기가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여기 띄어쓰기가 있네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x 뿔뿔 곱하기 x 뿔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보시면요 결국은 스퀘어 x 뿔뿔 했는데 여기서 x가 2였다가 한번 뿔뿔해서 3이 되고 또 여기서 x가 3이었다가 또 한번 뿔뿔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여기서 4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닌 6이 나왔죠. 6. 그쵸? 6이 나왔죠. 그럼 이게 함수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퀘어, 인트 스퀘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인트 스퀘어 x 인트 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인트 스퀘어 인트 n 해갖고 리턴 n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이거는 그냥 보통 정산적인 함수죠. 여기다 x는 2하고 y는 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스퀘어 2 그렇죠? 스퀘어 y는 하겠습니다. 스퀘어 y는 %t 이렇게 갖고 스퀘어 이거는 함수로 호출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y를 해보겠습니다. y 뿔뿔 이렇게 써야겠죠. 네, y 뿔뿔 이걸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크로를 썼을 때랑 함수를 사용했을 때 값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대했던 함수를 썼을 때 결과가 요 y죠. 그쵸?
여기서 보면은 원래 y가 2였다가 스퀘어를 했으니까 2제곱은 4 해서 4가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마지막에 1을 더했으니까 y는 3이 된단 말이에요. 2에서 3. 그런데 이렇게 함수 매크로를 썼을 때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열을 그대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증감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증감 연산자가 나올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수 매크로는 증감 연산자를 사용할 때 원하지 않는 결과 나온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여기다 다 이렇게 가로를 쳤잖아요. 만약에 가로를 안 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x 곱하기 x, 그러면 제곱이 될 것 같지만 여기다 2 더하기 3을 넣었을 때 그대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게 그냥 일반 이 스퀘어 함수라면 2 더하기 3은 5잖아요. 5가 여기로 들어와서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나올 텐데, 매크로에서 가로를 뺐을 때는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하면은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3이는 6, 그럼 8, 11 이런 식으로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2 더하기 3은 25가 나올 걸로 기대하는데 11이 나온다.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를 사용할 때는 모든 변수에 반드시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함수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모든 변수에 괄호를 쳐야 한다. 괄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사용했을 때 비로소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매크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의할 점이, 이렇게 스퀘어 2 더하기 3 하면 이게 연산이 돼서 5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5 값이 들어가려면 이게 컴파일이 돼 갖고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건 컴파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처리기가 컴파일 이전에 요 스퀘어 2 더하기 3이라는 요거를 문자열을 그대로 요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2 더하기 3 자리가 요 자리에 x 자리에 2 더하기 3 들어가서 그대로 요 문자열이 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다. 스퀘어는 실행을 할 때, 요 함수 스퀘어는 실행을 할 때 호출하는 거다. 함수 매크로는 컴파일 이전에 문자열로 대체하는 거다. 이거를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 매크로가 스퀘어 그냥 이 함수에 비해서 무엇이 더 좋냐? 함수는 실제로 실행할 때 이걸 호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매크로는 호출이 아니고 이미 소스 코드에 여기에 코드가 그냥 박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른 거를 하고자 할 때 함수 매크로를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페이지 529에 있는 랩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랩 함수 매크로의 사용. 원의 면적인데, 원의 면적
원의 면적을 함수 매크로를 사용해서 해라. include to.h define. 먼저 파이도 3.14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면적 하는 거를 circle area로 하겠습니다. define circle area. 파이 r 제곱이죠. 원의 면적은. 파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원의 지름이 원의 둘레가 원의 지름의 몇 배냐, 그게 파이예요. 그 지름이 1인 원이 있으면은 원의 둘레는 3.14죠.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이걸 할 때는 일단 이거 자체도 매크로 전체, 함수 매크로 전체를 괄호로 둘러싸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변수 하나하나도 다 일일이 괄호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자열 대체를 했을 때 연산 우선순위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괄호는 항상 우선순위가 최고 높으니까 괄호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main 더블 radius, 이게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고요. printf 반지름은 이거는 이제 scanf로 할 거니까 사용자한테 물어보고 scanf %lf radius 반지름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원의 면적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이렇게 해서 %f 이 자리가 circle area 한번 직접 쳐보겠습니다. circle area radius 이렇게요. 실행을 해보면 반지름이 1일 때는 3.14가 될 거고, 그쵸? 반지름이 예를 들면은 반지름이 뭐 5다 그러면 파이 5 제곱 해갖고 78.5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도 이걸 보고 분명히 생각할 게, 이게 함수가 아니다, 매크로다. 함수 호출이 아니고 이 자리가 컴파일 하기 전에 이 자리를 그대로 요 단어로 요걸로 여기 대체된 다음에 그 다음이 컴파일이 들어간다. 매크로 사용 예를 좀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 524 여기 보면 함수보다 매크로 사용이 나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면 x가 y보다 작으면 x, 그렇지 않을 경우엔 y. 여기도 다 가로를 이렇게 쳐야겠죠. 예. 하고 전체 가로 치고, 이렇게 쳐야겠죠. 예. 또 예를 들면 절대값 abs x,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x,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때도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x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에 2 더하기 3이 들어갔다. 그럼 이게 5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 빼기 3, 2 빼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이 매크로로 들어가면은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2 빼기 3이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2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엿다 쳐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매크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변수로 쓰고자 하는 그 문자의 앞뒤로 가로를 바로 모든 그 x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앞뒤로 가로를 쳐줘야 되고 이 매크로 전체의 앞뒤에도 또한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산 우선순위나 그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하는 일이 없다. 함수 매크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